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박가은입니다. 자, 우리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리딩 두 번째 만남이죠. 오늘 보실 범위는요. 116번부터 13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 예습하시고 강의 듣고 복습하는 절차 제가 1강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죠. 자, 그대로 지난 강좌 복습 마무리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보실 강의 역시 제가 또 여러분께 제한 시간 드리고 먼저 푸시라고 권장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15문제 6분에서 7분 정도 재고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조금 더 시간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1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가감을 하시고요. 무조건 이게 빨리 푸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정확하게 푸는 게 우선일지 고민인 분들 계시죠? 선생님 저는요 차분하게 풀면요 되게 정답률이 좋은데요. 근데 뒤에 꼭 못 푸는 문제 생겨요. 선생님 저는요 빨리 풀었더니요 시간 내에 다 풀긴 했는데 오히려 많이 틀렸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속도랑 정확도 두 가지 다 갖춰야겠지만은 두 개가 약간 좀 뭐랄까요 상충한다 그럴까요? 빨리 읽으면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둘 중에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면요. 정확하게 읽는 것이 낫습니다. 차분하게 읽어주시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맞는 정답을 생각해 보시되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초이스를 최대한 소거하면서 얼른 판단을 하셔야지 두 번, 세 번 거듭 읽는 것만 좀 안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줄여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공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르게 정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강의 하나하나 차차 들어가면서 속도와 정확도가 동시에 교정이 될 테니까요. 아직까지 좀 문제풀이 속도가 더디고 많이 틀리신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강의 포인트 잘 듣고 복습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은 시간 재고 푸시고 저랑 같이 116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이스 봅니다. 초이스 보시니까 어때요? 꼬리만 다르죠? 네, 품사 자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때 빈칸 중심으로 앞에 뒤에를 얼른 봅니다. 얼른 봤더니 뭔가 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제 답을 얼른 내주면 좋겠죠. 자, 이건 역시 우리가 이제 뭐 초이스를 하나하나 넣어주기보다는 이렇게 오브가 있는 걸 보고 초이스를 훑어봤더니 내가 아는 표현 중에 오브랑 같이 쓰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사실 맞겠습니다. 자, ABC 데이비드 중에서 여러분 초이스 B 정도가 초이스 C consist 이 I가 뒤에 오브랑 쓴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사실 풀 수가 있죠. 자, 한번 B, C 중에 뭘 넣어줘야 할지 문장 전체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죠. 자, 벤터 씨는요, 요청을 했대요. 리포트를, 보고서를 요청했는데요. 보고서를 지금 꾸며주는 상황인 거 아시겠죠? 자, 꾸밀 때는 ing가 꾸밀 수도 있고요. 또는 pp가 꾸밀 수도 있죠. 자, ing와 pp 사이에서 꾸미는 표현을 넣어준다. 자, 이 사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끊임없게 리포트를 요청했는데 끊임없게 요청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때 이 오브 이하는 어떻게 연결하냐 이거죠. 그래서 분기별 sales figure, 분기별 1사분기, 2사분기 그런 분기별 판매 수치의 오브까지 연결되면 그렇죠? 분기별 판매 수치의 리포트 이렇게 되는 사이에 그 사이에 consistently가 들어가기 좀 어색합니다. 만약에 이 문장에 A 부사가 들어가려면요. 아마도 have와 pp 사이에 벤터 씨가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 위치가 ly 부사가 들어가기 마땅한 위치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초이스 데이비 consistent 요게 뒤에서 앞으로 리포트를 꾸밀 수 있을까요? 물론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일반적으로 꾸미지만 뒤에서도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consistent 뒤에 오브까지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consistent의 뜻은 뭐냐면 한결같은. 그럼 한결같은 리포트. 자, 우리말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한결같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고 처음에도 열심히 공부했고 끝까지 열심히 했고 변함없이 열심히 했고 막 그럴 때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일관성 있는 태도 그런 경우 사람의 일관성 있는 한결같은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꾸미기에 좀 부적합하더라. 자, 결론적으로 A와 데이비드에서 A는 위치가 잘못됐고 데이비드는 해석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제껴줍니다. 자, B, C 두 개 남았는데 이때 뒤에 오브가 온다는 거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셔야겠어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명사를 이렇게 꾸밀 때요. ing가 꾸밀 때는 뒤에 목적어가 올 때 꾸밉니다. 뭐뭐를
ing 뭐뭐뭐 하는 명사. pp가 꾸밀 때는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pp가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뭐뭐 되어진 명사. 자, 그래서 요거 원칙에 의거하면 지금 빈칸 뒤에 ove가 나왔다는 건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B를 고려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요 구조 기본입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때 consist라는 아이는요. 뭐라 그러냐면요. 자동사라고 해요. 자동사라는 것은 왜 자동사라 그러냐? 혼자 써가 자동사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애들을 자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동사 I에다가 ing를 했다고 해도 목적어는 원래 안 오는 애이기 때문에 ing 붙여도 목적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없는 아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pp 했을 때 뒤에 목적어 없는 거 보고 pp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원래부터 consist는 목적어가 안 오기 때문에 ing와 pp 중에서요. ing 형태밖에 못 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너무 복잡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결론적으로 consist 얘는 자동사다. 자동사다. 자, 자동사는 여러분 뒤에 목적어가 오지를 않는다. 여러분 목적어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은요. 우리 1강에서 수동태, 능동태 할 때 많이 했잖아요. 수동태를 할 수가 없어요. 자동사는 수동태를 할 수가 없다. 수동태는 be 더하기 pp죠. 예, 그때 그 pp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수동태, be 더하기 pp도 할 수가 없고 자동사는 ing와 pp 모습 중에서 pp 모습으로는 명사를 아예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이스 B는 날락하고요. 자, C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명사를 뒤에서 꾸밀 때 ing가 꾸밀 수도 있고 pp가 꾸밀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자동사 반대가 뭐죠? 타동사. 타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가 꾸미면 돼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이 전치사가 나왔다는 거 목적어 없다는 얘기죠. 목적어 없으면 pp가 꾸미면 되죠. 자, 그런데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고 be 더하기 pp라는 동사의 모습일 때도 수동태가 되지가 않고 명사를 꾸밀 때도 pp 모습으로는 꾸밀 수가 없어서 자동사는 무조건 ing 모습으로 꾸며줍니다. 자, 이때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는 오지 않지만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꼴로 뒤에 전치사가 연결되는 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consist는 자동사라서 ing로만 명사를 꾸며라. 그죠? 그리고 뒤에 of까지 연결해서 여러분 수고로 외워줍니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자, 그래서 벤터 씨는요. 문장 전체 보도록 하죠. 요청했습니다. 리포트를요. 구성되는 리포트, 그죠?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Quarterly sales figure, 분기별 sales figure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포트인 거죠. 자, from이 뒤에서 또 연결해 줍니다. from 뭐뭐로 붙었잖아요. Each of JBD라는 단체의 global subsidiaries, 전 세계의 자회사들 각각. 이치니까요. 아마 이 회사가 전 세계에 자기 자회사가 있나 봐요. 그 자회사들로부터 각각 다 분기별로 sales figure를 판매 수치를 갖다가 보내라. 이렇게 시키는 상황인 거죠. 자, 자동사에 대한 얘기 제가 처음 언급드렸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수동태가 안 되고 명사를 꾸밀 때 ing로만 꾸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 정리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7번. live란 아이를 다양한 동사 모습으로 썼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조동사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뭘 조심하냐면요. 얼른 문장 봐가 저기 위에 if가 있네. 자, 이거는 뭐다? 가정법 문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정법이라는 거는 가정해보는 문장인데요. 요거는 공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식만 알면 껴맞춰 풀 수 있거든요. 자, 공식부터 정리합니다. 토익이 좋아하는 가정법 두 가지가 있다.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 자, 각각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 볼 때, 내가 만약 아이돌 스타라면 난 지금 아이돌 스타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내가 만약 재벌 이사라면 말이야. 이런 문장 구사해 볼 수 있죠. 그럴 때가 바로 현재는 내가 재벌 이사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만약 재벌 이세라면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 자, 이때 가정법 과거는요. if절과 주절로 나뉘는데 if절에 과거 동사를 써주고요. 주절은요, 조동사를 쓸 적에 요거를요, would나, could나, might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 모습으로 써준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정법 과거는 동사를 쫙 과거로 깔아주는 거구나. if절의 동사도 과거. 이때 if절의 동사가 비동사라면 was를 잘 안 쓰고요. were를 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새라면 if I was 아니고 were a bird. 자, 그럼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쓰는 거죠. 아, 내가 현재 새가 아니어가지고 니한테 못 날아가는구나. 요거를 현재 사실을 이제 거꾸로 가정해 본 거다. 자, 반면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맞춰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져갈 때 쓰겠죠. 자, if절은요. 과거 완료 동사로 깔아줍니다. if 주어, had, PP 이렇게 써주고요. 조절은요. 조동사는 당연히 would, could, might 정도 중에 써주시고요. 그 뒤에 드가 올 수는 없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have, PP 모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년 전에 제주도의 땅이 굉장히 저렴했단 말이에요. 아, 10년 전에 내가 제주도 땅을 샀었더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10년 전에 제주도 땅을 안 샀구나, 그 땅을.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했었구나. 옛날에 있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그때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이었었을 텐데 이런 문장에 쓰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모습 중에 현재 이 문장은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 이제 맞춰보면 돼요.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if절이 앞에 있고요. 여기는 if절이 뒤에 있네요. 자, 지금 주절의 동사의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if절은 동사의 모습이 나와 있죠. if절에 had, pp 썼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절에는요 반드시 조동사가 would, could, might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ave, pp가 이렇게 있는 데이비드를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을 해주면요. 제닉스는 would not have left the auditorium. 강당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만약 그가 알았더라면 뭐를요? that 뒤에 나오는 상황 그 밴드가 was going to perform an encore. 앵콜 그거 있잖아요. 앵콜을 연주할 예정이었다는 걸 알았었더라면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앵콜 연주하는 걸 몰랐구나. 그래가 자리를 떠나버렸구나. 언제?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몰라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과거 사건을 반대로 가정해서 알았더라면 안 나갔을 텐데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만약에 if절의 동사가 if he knew 이게 과거 동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가정법 과거라고 치고요. 그때는 초이스가 뭐가 답이 될까요? 이렇게 C가 답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가정법 정리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if 생략한 모습까지 알면 돼요. if를 생략하면 주어랑 뒤에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if가 빠지면은 he had가 뒤집어져서 had, he, pp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had, 주어, pp. 자, 꼭 if가 없다 하더라도 had, 주어, pp가 갑자기 문장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if가 빠진 것 뿐이야 이러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에 맞는 데이비드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좋습니다. 18번 문제 봅니다. 자, 초이스 쓱 봤더니 that if로 끝난 건 접속사. 근데 of로 끝난 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를 쓸까 접사를 쓸까 이런 문제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때 맨 끝에 단어가 접속사로 끝났으면 전체 given that 다 접속사. 끝에가 전치사로 끝났으면은 얘는 전부 다 전치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 오고요. 그죠? 이렇게 명사 오고요. 접속사인 A와 데이비드는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있거나 혹은 동사라도 있어야 되죠. 자, 빈칸 뒤에 봅니다. Recent economic upturn.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그대 economic upturn이 명사거든요. 결국은 명사 덩어리만 있다고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냅두고 나머지는 지워줄게요. 자, A와 데이비드 접속사를 지워줍니다. 이젠 여러분 해석으로 가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읽어줍니다. 앞에 있는 주어는 terminated 하면은 이제 종결지었다 그러면 되겠죠. business agreement 사업상의 계약 관계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with 뒤에 나오는 C, Covain이라는 회사랑 계약을 끝냈대요. 자, 최근에 경제적인 upturn 그런 경기가 좋아지는 상승이죠. 경기 상승한 다음에 넣어봅니다. B, 경기 상승을 대신에 in lieu of 하면요 이게 대신에가 되겠고요. 초이스 C, 경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아졌으면은
뭐 하던 계약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경기 좋아졌는데도요, 그냥 끝내버렸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B의 대신에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이스 C를 골라주는 겁니다. 자, 이때 in lieu of의 동의어 instead of가 조금 쉬운 표현이 되겠고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정답은 C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때 오답에 나온 표현도 챙깁니다. given that 얘는요, 접속사고요. 뭐뭐를 고려하면, 뭐뭐를 감안하면 얘가 나오면 뒤에는 주어 동사 다 와야 돼요. 자, as if 마치 뭐뭐처럼이죠. 얘도 뒤에는 주어 동사가 다 와야 한다. 자, 오답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뒤에 명사 있으면 전치사 자리, 빈칸 뒤에 동사가 있거나 주어 동사 있으면 접속사 자리, 1차적으로는 품사로 제끼고 나머지 것 가지고 전체 문장으로 해석으로 풀기, 그렇게 풀면은 빨리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초이스 보니까 꼬리만 다르고 앞에가 같죠. 품사 자리 문제 되겠죠. 자, 얼른 봤더니 전치사 오브가 있어요. 그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와야겠죠. 근데 여러분 명사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는 또 동명사가 올 수가 있다는 거. 자, 한마디로 명사를 쓸까 동명사를 쓸까 그렇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때 기준이 있어요. 뒤에 a computer engineering program 또 다른 명사가 오고 있죠. 자, 그냥 명사를 쓸 때는요. 뒤에 명사가 또 오려면 전치사가 나와주면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빈칸 이하에 전치사가 없다는 건 그냥 명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빈칸 뒤에 삐리리 프로그램 뒤에 또 다른 명사가 오고 있다면 그때는 동명사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동명사 대입은 넣어서 해석 연결해 봅니다. 앞에 있는 대학은 여전히 뭐뭐 하는 과정 중에 있대요. 자, establish 그러면 설립하다가 되고요. The computer engineering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의 과정 속에 있는 거군요. 자, 정답은 데이비드가 됩니다. 자, 이때 establish는 동명사고요. 동명사라는 건 동사에다가 동사 establish에다가 이제 ing를 붙인 겁니다. 근데 establish는 여러분 타동사로 쓸 수가 있고 타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와줘야 되죠. 그래서 ing 붙어도 여전히 목적어가 오는 거예요. 빈칸 뒤에는 프로그램은 바로 그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명사인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명사는 뒤에 프로그램이나 명사가 오려면 of 같은 전치사가 연결을 해줘야겠고 establishment of a computer 이렇게 돼야겠고 동명사는 바로 뒤에 명사가 그냥 올 수 있구나.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establish, es 붙인 거는 동사를 3인칭 단수 표현으로 단수 동사는 s나 es를 붙인 거고요. ed 붙은 건 여러분 이거는 과거형 동사이거나 또는 과거 분사, 다른 말로 pp라고 하죠. 네, pp는 이거는 형용사라고 보는 거고요. 네,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establish 아니면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데이비드가 정답이 되면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명사를 쓸까 동명사를 쓸까? 빈칸 자리가 지금처럼 전치사 뒤니까 명사 아니면 동명사 이런 상황일 때요.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보인다면 동명사를 정답으로 골라줍니다. 빈칸 뒤에 전치사고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뭐가 나와 있다면 전치사는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 그걸 전치사가 연결해 주는 거라서 이때는 명사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근데 앞에도 했지만 동사는 타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사도 있거든요. 타동사라는 것은 원래 뒤에 목적어가 오는 애예요. 그런데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목적 없이 혼자 쓴다. 그래 자동사거든요. 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바로 올 수가 없고 굳이 뭔가를 붙이고 싶다면 전치사를 연결해 줘가지고 뒤에 명사를 붙이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 출신의 아이들은 이렇게 ing 붙여서 동명사가 됐을 때 뒤에 목적어가 안 오거나 아니면 전치사를 연결해 주면서 명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즉 뒤에 전치사고 있을 때 자동사의 동명사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보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upon 더하기 ing나 upon 더하기 명사 뭐뭐 하자마자죠. 자, 일단 뒤에 전치사가 있다는 건 명사가 와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rrival 이렇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at the station 역에. 자, 그런데 요거도 답이 될 수 있어요. arriving 선생님 통사 이거 뒤에는 목적어가 바로 at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rriving 얘는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원래 at이 와야 돼요. 아니면 아예 안 써버리든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두 개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타동사의 동명사는 바로 목적어 명사, 명사 뒤에는 전치사 끼고 명사, 자동사의 ing 한 경우는 아무것도 안 쓰든가 아니면은 전치사구가 오든가 이러란 얘기죠. 점수 잡는 Hackers.